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 라디오 진행하는 거 1주년 됐다고 MBC PD님께서 버릴 수는 당연히 없고 그래서 이거 내가 가져가겠다 했더니 가져가시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얼추 우리 여의도 맨션도 1주년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는 현수막을 따로 제작할 돈이 없어서 MBC가 준 걸 한번 다 같이 했습니다. 하여튼 1주년 거의 맞았는데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 PD도 한마디 해야지.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예, 그 정품으로 스탠바이미를 살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나 뜨거운 주제죠. 부동산 거기에다가 인구 소멸과 부동산이 이게 관계가 있냐 없냐 이거 뭐 댓글 보셨잖아요. 갑론을박이 많아요. 예, 맞아. 좀 부연 설명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질문하셨던 그분이 댓글을 올리셨더라고. 뭐 그래서 우리 명성 PD가 댓글 올라왔다고 알려주셨는데 댓글 내용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합계 출생률이 0.6까지 이렇게 가까이 내려가면 이거는 일본이나 여타 국가와 상황이 또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 섞인 말씀 주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가 비슷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신 거야. 근데 내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1년의 그 국가의 여러 보고서들은 합계 출생률이 0.6까지 내려간 것을 전제로 계산한 건 아니고 통상적인 수준으로 내려갔을 때 뭐 그때 보고서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1 이하까지는 진단을 했던 것들을 고려한 것들이 꽤 많이 있어. 그리고 최근에 저 진단했던 보고서였던 23년도에 보고서가 나왔나? 맞지? 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거기도 최근에 합계 출생률 흐름까지는 전문가들이 는 거라서 그거까지는 반영이 좀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댓글에 대한 답변,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리는 걸로 한 하고 0.7, 0.8까지는 반영이 된 거다. 그렇게 본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그 질문을 보고 내가 더 느낀 게 있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부동산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국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 그렇죠.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야. 그리고 그 얘기 중에서 참 우리가 이제 씁쓸한 미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 그래서 인구 감소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구 감소가 왜 일어나는 건지 요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참 이 인구 감소를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동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우리 인간도 동물이죠? 동물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우리 인간의 삶을 반추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대표적으로 내가 사자랑 호랑이 두 맹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사자는 어디서 살아? 초원에 살죠. 그렇지. 아프리카 초원이야. 근데 이 아프리카 초원은 탁 트인 공간이잖아. 그렇죠. 그런 공간에서 사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리를 지어 살고 개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론 무한히 많아지는 건 유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숫자 이상을 유지하는 게 사자가 생존하는데 훨씬 유리해. 왜냐하면 얼룩말을 사냥하거나 뭐 이렇게 들소나 물소를 사냥하려고 할 때 몰아갈 수가 있잖아. 그렇죠. 협동 사냥을 하잖아요. 맞아. 내가 일로 갈 때 옆에서 뛰고 뭐 해가지고 한 마리 잡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열에 따라서 나눠서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무리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유지되었을 때 훨씬 더 사냥이 용이해. 그러다 보니까 사자는 새끼를 낳을 때 당연히 새끼를 낳는 횟수나 마리수도 많아. 그런데 사자와 비견될 수 있는 맹수인 호랑이. 호랑이는 어디서 살아? 호랑이는 숲속에? 그렇지. 숲속이라는 건 진짜 나무가 울커지고 그 다음에 바닥도 나뭇잎이나 뭐 나무까지 떨어진 게 많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면 사냥이 용이하지가 않아. 저기 뭐 멧돼지가 있거나 저기 토끼가 한 마리 있어서 사냥하러 가려고 하는데 사자 6마리가 움직인다. 사가닥 소리가 뭐 천지를 울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는 일정 나이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살아? 독립하죠. 독립하잖아. 혼자 다니거나 뭐 부부끼리 다니는 경우는 있어. 그런데 그것도 짝짓기 할 때나 그렇지 대부분 혼자 다닌다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부양할 때도 그 자녀를 낳는 숫자도 사자보다는 훨씬 숫자가 적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녀를 낳는 그 숫자, 횟수, 이것도 동물들은 결국 생존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보고 결정하는 면이 많아. 그러면 야생동물 중에서 이렇게 맹수들만 그러냐? 아니야. 얼룩말도 마찬가지야. 얼룩말 같은 경우는 무리를 지어서 살아, 혼자 살아. 무리를 짓지. 엄청난 얼룩말 떼가 물가에 와 있고 막 그러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혼자 다니는 것보다 생존 확률이 높거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쪽 끄트머리에 있는 얼룩말이 풀 뜯다가 이상한 느낌 딱 생겼다. 그렇죠. 그럼 확 뛰잖아. 그럼 다 같이 뛴단 말이야. 예,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일종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척후병 노릇을 하는 그렇죠. 거지. 예. 그러니까 신호받은 거 같이 뛰고 물론 운 나빠서 내가 오늘은 끄트머리 있으면 그 역할을 오늘은 내가 해줘야겠지. 그렇죠. 예. 설사 끄트머리 있으면 무조건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뛰다 보면 사자가 사냥할 때 사냥감이 헷갈리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얼룩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개체수를 더 늘려야지만 생존이 잘 되기 때문에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자손들을 많이 낳거나 이런 게 일반적이야. 아프리카 초원에서. 그런데 아프리카 초원에 살던 얼룩말을 동물원으로 데리고 오잖아. 갑자기 새끼를 안 낳거나 덜 낳아. 처음에 초창기 학자들은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이 변해서 초원에서 살던 놈이 답답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제한된 공간에서는 자손을 덜 낳는 것이 본인의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어차피 공간 우리는 한정되어 있어. 먹을 것도 사료도 한정되게 주고 있어. 그런데 이거를 내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이걸 쉐어해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지. 그런 암묵적인 것들이 깔리다 보니까 아무리 다산을 하던 동물들도 동물원에 오는 순간 많이 새끼를 낳을 이유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이 떨어진다는 거야. 실제 우리가 농경사회 때는 어떻게 했어? 뭐 할 게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잖아. 네.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훨씬 더 형제나 남매, 그렇죠. 가족 뭐 이런 게 많잖아. 예, 어머니 뭐 6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예, 6남매. 나도 우리 어머니 쪽은 뭐 6남매인가 7남매 정도 돼. 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옛날엔 그랬다고. 그럼 왜 농경 시대 때는 많이 낳겠어? 아니 노동력이죠. 그렇지.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농경 사회 때는 그때는 중앙 공권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동네를 다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던 옛날도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럼요. 그런데 옆집 그 김서방네 집하고 우리 집이 갑자기 분쟁이 생겼어. 아. 논두렁에 물 대는 거에 대해서 네. 지금 순서 정해야 되는데 네. 황당한 소리 하는 거야. 아들 많은 집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당연하지. 이게 가솔이 되는 거거든. 네, 그렇죠. 병력이 되는 거고. 네. 큰형이 가서 깨지고 왔어. 야, 돌째야, 셋째야, 가자! 하는 자, 거거든. 들어가자! 이거. 딱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동네 치안이 이렇게 지금처럼 탄탄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의 발언권, 의사결정 권한 아니면 권력, 이게 쪽수거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많이 낳는 게 유리했다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현대사회는 어떻게 됐겠어? 아이들 많이 낳아야 될 특별한 유인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적게 낳아야 될 유인이 많아졌지. 네, 뭐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했던 걸 한번 얘기를 해주면 그때 뭐라고 나한테 그랬었냐면 대학 입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을 때 인생은 100m 달리기와 같다. 무슨 소리냐? 이 대학 입시를 잘 치르는 요 1, 2년 아니면 3, 4년 요거를 바짝 해서 순위권 안에 좋은 그 테이프로 딱 끊고 들어가면 네. 그 뒤는 천천히 가도 되고 서서 가도 되고 아니면 걸어가도 되고 100m 달리기다. 이런 표현을 해주신 적이 있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좀 지나고 났더니 말을 바꿨어. 세상이 바뀌었다. 뭐 좋은 학교 나온 거 아무 소용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예전에 열심히 한 걸로 그때 기억하고 공부해 놓고 벌어 놓은 걸로 먹고 사는 거 끝났다. 아니 근데 항상 미스테리가 왜 항상 나 때부터 바뀌냐고요. 세상에. 왜 나부터냐고요, 맨날.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내 후배들한테 그래. 요즘은 100m 달리기가 여러 번 있는 것 같다. 100m. 여기까지 달려왔더니 또 레이스가 또 있고 그렇죠. 또 레이스가 또 있고. 세레모니 하려고 그랬더니 다시 달려야 돼. 맞아.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취업하니까 이제 토끼 같은 자식들, 여우 같은 아내 놓고 그 다음에 잘 살려고 했더니 또 뭐 공부를 더 해야 되네. 또 무슨 학위를 따거나 그렇죠. 자격증을 따가야 되거나 아니면 법이 바뀌었다고 주말에 금융법규 배우러 또 어디 연수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나도 뭐 그런 금융회사들 뭐 법 바뀌고 시장법 바뀌면 그런 거 유지보수하려고 강의 많이 가지만 그 쟁쟁한 뭐 시중은행의 부장님들, 과장님들 또 임원 연수교육도 있잖아. 뭘 또 배워야 돼. 이걸 하려면. 그러니까 계속 100m 달리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할 때 자식이 있다. 일종의 모래 그 뭐 주머니 달고 뛰는 그런 느낌이 목마 있을 태우고 거야. 달리는 거죠. 목마 태우고. 맞아. 나 공부 더 하는데 돈 쓸 것도 좀 바듯한데 아 우리의 사교육비도 내야 되고 그렇죠. 우리의 사교육비 내다 보면 나 이 직장만 하는 것도 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인 시간을 나의 자가 발전에 더 투여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고 뭐 이런 게 맞물리게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물 중에 하나인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생존 때문에 자녀를 낳는 숫자를 줄이거나 안 낳는 거야. 개체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들이 요즘 많이 나와. 뭐냐 하면 결국 자녀를 낳으면 모르겠어. 모든 집이 다 그렇다고 보진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내 주변에 내 친구들, 지인들은 다 그 소리 하거든. 정말 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해. 그렇죠. 그런데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내 자식이 아무리 봐도 미래 사회에선 행복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또 자녀를 덜 낳는 이유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소리를 좀 해.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거야. 미래 사회를 떠올려 보자고.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AI고 또 하나가 로봇이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 전 세계에서 지금 로봇을 제일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혁신적인 로봇을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 로봇 회사를 인수해서 유명해진 회사가 어디야? 현대. 그렇지.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슈가 됐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회사의 로봇을 보면 야 이게 완전 장난이 아니야. 덤블링 하더만. 점점 발전하던데요. 그리고 점프하고 뭐 물건도 무거운 것도 나르고 이족 보행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이거 사람 수준 이상이야.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로봇을 그 크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야? 테슬라 요즘. 맞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요즘 매년 뭐 우리 여기까지 개발했습니다 하고 이슈가 나오고 있지. 일본에서는 도요타, 혼다,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로봇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 왜 그럴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지. 조립.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10개 중에 하나는 전부 자동차와 관련된 일자리야. 그런데 많은 이게 뭐 옳고 그름은 걸 떠나서 현대차의 임원들은 당연히 고민하는 게 노조와의 임금 협상, 그렇죠. 노조와의 복리 후생, 그다음에 노사 갈등 문제 해결 이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다? 사람이 사라져줘야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야. 불만이 없잖아요.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할까? 쉬질 않는데요, 뭐. 그렇지. 이런 거지. 너 직장 생활 해보고 나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우리 오전 9시에 출근하면 9시 땡치면 일하나? 아니 뭐 커피 한 잔 착 먹고. 그럼 탕비실 가서 커피 한 잔 내리고 화장실 들렸다가 복도에서 직원들하고 어제 야구 얘기 좀 하다 보면 그러면 9시 반 왔다 갔다 되지. 일단 컴퓨터가 부팅되는데 한 10분 걸려요. 너 일부러 그렇게 설정해놨니? 아니 어떤 설정이 있어? 부팅이 안 되더라고요. 꼭 알려줘. 윈도우 95 깔아놨어요. 95. 자,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우리 일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한 9시 반부터 일했다 쳐도 월급 아무도 안 깎여.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점심시간이에요. 그렇지. 그럼 점심 12시 먹으러 나가야 원래 맞는데 11시 한 40분쯤 나가도 그렇죠. 사실
월급 안 깎이는 직장 많다고. 보통 11시부터 들썩들썩 거려요, 직장은. 좋은 데 다녔구나. 자, 그래서 이거 뭐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지. 전날 밤에 뭐 아내랑 싸웠다고 오늘 오전에 일이 손이 안 잡힌다라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 명절 보너스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없지. 뭐 자, 기름 더 넣어줘요? 바로 그거야. 로봇은 오전 9시부터 일하면서 점심 먹으러 갔다 오지도 않고, 정확히 말하면 오전 9시부터 일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일을 하지.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소리를 해. 아니,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로봇의 그 어떤 뭐지? 동적 그 운동 능력 운동 능력과 그 테슬라에서 만든 휴머노이드의 운동 능력을 보면 테슬라 거는 약간 슬로우 모션이잖아. 네, 약간 그렇죠. 이러잖아. 네. 그러면 저놈들이 무슨 우리 생산 현장에 투여돼서 무슨 사람 일자리를 지금 대체하냐. 한참 멀었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저 로봇은 24시간이라잖아. 그러니까 사람보다 물리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9 to 6로 8시간 일하지. 그렇죠. 3분의 1 느리게 모션이 움직여도 사람과 똑같은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야. 그리고 실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사람보다 절반 속도만 떨어져 있는 형태로 천천히 움직이게 해도 사람 12시간 일 시키는 거.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가 꼭 사람 정도까지 숙련공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바로 투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도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웬만한 식당, 가게, 서빙 보는 로봇에다가 키오스크에다가 잔뜩 들어섰는데 이제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 제조업 일자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 일자리. 이 서비스업 일자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CES 갔다 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장난이 아닌 거야. 앞으로 솔직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을 좀 본인들이 미안하니까 그 앞에 꼭 코트를 달더라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직원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될지가 고민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일단 뭐 방송국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야. 방송국에서는 원래 거대한 스튜디오 홀을 가지고 있었거든. 왜냐면 원근감 있게 쫙 그 ENG 카메라로 쭉 들어갔다 빼고 하는 게 있잖아. 우리 뭐 뉴스 같은 거 끝나면 카메라 쫙 빼잖아요. 그렇지. 줌아웃 해주면서. 그러면 우리도 사실 사무실 크지만 네. 이거 한 3, 4배가 아니라 한 5, 6배 되는 큰 데서 쫙 빼면서 멋있게 빠지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3D 공간으로 그렇게 마치 원근감 있는 것처럼 학고방 같은 사무실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앉아있는 아나운서도 가상인간으로 하면 더 예쁘고, 그렇죠. 더 말도 잘하고, 그리고 더 외국어도 능수능란하고, 그렇죠. 그런 아나운서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계속 아나운서 우리가 뽑아야 되느냐. 그 아나운서가 이름 알려지기 시작한 순간 저 프리 선언할 거예요. 연봉 더 주세요. 이 소리만 하니 다 키워놨더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작가는 요즘 인공지능이 다 부탁하면 내용 나오고. 오늘 주제 이건데. 맞아. 하나 부탁해 하면. 그럼 기사 다 작성해 주잖아. 그럼 그 기자들은 왜 뽑으며 작가는 왜 뽑냐.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가상인간을 아나운서로 쓸 거면 사무실도 필요가 없지. 그냥 가상 공간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 하나 드로잉해서 딱 앉히고 테이블 하나 딱 앉히고 딱 누른 다음에 텍스트 치고, 그 텍스트도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챗 GPT가 준 거 주면 걔가 말로 얘기하잖아. 그럼 9시 뉴스 하나 만드는데 지금은 조명기사 한 5명의 카메라맨 4명의 작가들 5명 붙어 있고, 아나운서도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다 붙어 있는데. 아니, 보도국이 있잖아요. 보도국이 있지. 그렇지. 보도국이 필요 없어? 진 거지. 그리고 더 이게 나가면 그걸 컨트롤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챗 GPT에게 봤지? 뉴스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딱 엔터 누르면 딥러닝을 시작하죠. 계속 하는 거지. 딥러닝. 그리고 뉴스거리 딱 놓고 뉴스를 확인하는 것도 쉽잖아. 조회수 많았네? 이걸로 하자. 이거 많았네? 이걸로 하자. 지난주에 이거 관심 많았네? 이번 주에도 이거 하자. 이렇게 결정돼 버리니까 보도국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가동하는 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야.
좀 약간 먼 미래 얘기일 수도 있고 약간 좀 극단적으로 먼 미래가 아니야. 어. 러시아에서는 아나운서가 너무 예뻐서 저 사람 누구냐 했는데 가상 인간인 거 확인이 됐었고,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언론 기사들 중에서 스트레이트성 기사라고 해. 육하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이미 그 기사 내용을 그 이런 AI 같은 걸 사용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그런데 여기다 더 얹을 게 바로 가상 인간으로 입이 더 자연스러워졌고 표정이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거. 이 정도가 끝이야. 아니 제가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심각하구나. 바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 금쪽 같은 자식들이 살아갈 이 미래에 우리 애는 과연 행복할까? 그렇죠. 사람이 행복하는 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아파트에서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내 주변에서 행복한 사람을 딱 봤더니 다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야. 맞아요. 나는 쓸모가 있어. 네. 나는 이런 데서 날 꼭 필요로 해. 이런 게 있어야 행복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 가능성도 많고, 좋은 월급도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월급과 그게 없더라도 쓰임이 많다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적더라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많았어. 그리고 또 보통 그런 거를 직업에서 많이 찾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위축될 단계로 보이니까 자손들을 안 낳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 자식들이 한국 사회에서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민 가려면 가라 이런 소리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자, 그래서 이 저출산은 상당히 되돌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연구하는 학자들도 계속 면밀하게 관찰하는 상수예요. 이게 다시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줄어든다. 그렇다면 so what? 어떻게 되는데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저출산과 관련돼서 계속 일어나는 이 현상 속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말을 할 텐데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야.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진짜 제일 똑똑하거든. 난 진짜 그걸 많이 느껴. 해외를 워낙 많이 갔잖아. 그런데 진짜 제일 똑똑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선택한 게 저출산이란 말이야. 초저출산. 그 안에도 엄청난 합리성이 동물처럼 있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게 나 한 사람과 내 자식의 행복만이 아니라 집단지성. 이 국가가 어떤 의미에선 최적화되려고 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 저는 동의하진 않는데 무슨 얘기냐. 나중에 만약에 미래 사회가 고도의 인공지능 세상과 로봇 세상이 왔어. 그럼 그 많은 인구들을 어떻게 케어하지? 그렇죠. 이게 로봇이 벌어서 먹여주고 인공지능이 다 서비스 제공해주면 되잖아. 아니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는 그 사람 하나하나가 자기가 어느 구성원으로 쓰임이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행복한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매머드급 기업, 우리가 대기업 맨날 비평하고 불평하고 비난하지만 자식들이 아빠 나 삼성 붙었어 하면 야 이놈아 하고 안아주잖아. 아빠 나 현대 붙었어 하면 야 이놈아 하면서 안아주잖아. 그렇게 대기업 뭐 지탄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대기업들이 이제 대기업이라는 표현이 머쓱해지겠지. 구성원이 줄어드니까. 필요 없어지니까 저희는 로봇 한 4만 개 가지고 회사 운영하죠. 인간 직원 한 50명? 그리고 이게 대기업인가? 매출은 엄청날 수 있지만 뭐 관제센터 같은 데다 뭐 한 50명 정도 두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공장 관리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회사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전선과 관련된 회사 하나가 있는데 전 세계 한 20군데 공장이 있는데 딱 50명이 컨트롤해. 그런 회사들이 바로 이 지경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나의 존재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또 잉여인간이다 이렇게 느끼면 사회가 좀 건강한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겠죠. 어려워져. 이상한 일들이 또 생길 거라고. 뭐 폭동이 아니더라도 그 뭐
뭐 묻지마 범죄 같은 거. 그럴 수도 있고 FBI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연쇄살인범들의 공통분모를 조사해봤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렸을 때 학대당하고 뭔가 결손 가정에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좀 뭐라고 하지 주류가 아닌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죠.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FBI에서 그렸던 연쇄살인범의 전형은 네가 말한 주류 오브 주류야. 백인의 화이트 칼라의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산 사람들이 갑자기 묻지마 살인을 해. 왜? 존재감이 사라져서 오는 결핍. 아니면 뭐 이렇게도 얘기해. 너무 풍족하니까 그 사람이 존재감이 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닌데 스스로가 비교군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 뭐 어떻게 보면 박탈감이 있는 거지. 바로 그렇게 생긴 거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구가 좀 줄어드는 게 로봇과 인공지능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체질 개선에 더 맞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일부도 있다.